네, 안녕하세요. 다양한 연금 정보를 제공하는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연금 레터 에디터 정선미입니다. 오늘은 한 개의 계좌만으로도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상품들을 운용을 할 수 있고 또 비과세 혜택까지 있어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는 ISA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해 초에 정부가 ISA의 세제 혜택을 더 확대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ISA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53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62만 명이나 증가를 했고요. 가입 금액 또한 27조 원으로 1년 전보다 7조 원 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증권사에서만 가입을 할 수 있는 이 투자 중개형 ISA 가입 금액이 약 14조 원으로 은행 ISA 가입 금액을 뛰어넘었는데요. 2021년 2월 중개형 ISA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ISA는 2016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적금이라던가 금융사가 정한 펀드 등 이렇게 투자 상품이 좀 제한적이었던 은행 ISA만 가능했었는데요. 그거를 넘어서 개인이 직접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라던가 ETF까지 여러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중개형 ISA가 2021년 2월에 처음 도입이 되면서 올해까지 3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급성장하면서 올해만 4조 원이 넘는 투자금이 몰리면서 결국 은행의 가입 금액을 뛰어넘게 된 건데요. 이렇게 ISA가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몰이 중인 이유는 먼저 올해 1월에 정부가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한 데다가 2021년 중개형 ISA가 나오면서 적용된 ISA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 올해 종료가 되는 시점이면서 많은 분들이 ISA로 마련한 목돈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가입자들의 관심이 확대되면서 ISA 상품이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금투세 시행에 대비해서 이 금투세를 피하고자 하는 투자자분들도 ISA에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달 말에 발표될 세법 개정안을 봐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ISA가 올해 특히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오늘은 ISA 만기가 다가오신 분들이라면 혹은 의무가입 기간 3년이 다가오신 분들이라면 이 ISA를 통해서 마련한 목돈 자금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ISA로 마련한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또 어떤 방법이 나한테 좀 더 유리할지 알짜배기 정보와 함께 실무적인 꿀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기가 다가온 ISA는 크게 세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기 해지, 즉 의무 가입 기간인 3년마다 해지하고 신규 가입하고를 반복하는 일명 풍차 돌리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기를 연장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연금 저축이나 IRP로, 즉 연금 전환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기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해지는 어떤 분들한테 유리하냐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가입한 이 ISA 수익금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다면 해지를 하고 재가입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 났다면 바로 해지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만기를 연장한 다음에 수익이 나서 비과세 한도를 채우고 그때 해지를 하고 재가입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가입 시 초기 설정한 만기일과 상관없이 의무 가입 기간 3년만 지났다면 아무 때나 계좌를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ISA 해지는 IS 계좌 내 보유 자산을 모두 매도나 판매 후 현금화 한다는 건데요. 이때 수익금 중 200만 원은 비과세, 또는 서민형이나 농업인형이라면 400만 원까지, 그리고 이 20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9.9% 세율로 세금이 원천 징수 후에 세후 금액으로 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지 시에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만기 경과 후 30일 이내 상품을 매도나 환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단 이때 세제 혜택은 계좌의 현금화가 완료되는 날, 즉 상품을 매도나 환매해서 돈이 들어오는 입금일 또는 만기 경과 후 30일 이내 중 빠른 날까지 부여가 됩니다. 따라서 입금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30일 이내 현금화가 다 완료가 돼야 되는 건데요. 상품에 따라서 이틀 후에 돈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펀드는 그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유의해서 매도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 만기가 경과해서 30일 이후 발생된 세금에 대해서는 9.9%가 아니라 15.4%로 일반 과세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 하십니다. 그래서 ISE 계좌는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 과세 대상자면 IS 가입이 안 되시죠. 그래서 금소세 대상자가 아니라면은 의무 가입 기간 3년만 채우고 3년 주기로 해지하고 새로 재가입하는 일명 풍차 돌리기 방법이 절세 측면에서 많이들 유리하다고 알고들 계십니다. 왜냐하면 3년마다 2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자칫하면 손해도 볼 수 있어서 몇 가지를 좀 따져봐야 합니다. 3년마다 ISA 풍차 돌리기를 하려면 꼭 체크해야 되는 첫 번째, 비과세 한도를 다 채웠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ISE 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수익이 발생된 시점에 가세되는 것이 아니라 만기 때 해지할 때 딱 한 번 원천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해지를 고려를 하신다면 해지할 즈음에 여태껏 ISE 계좌에서 발생된 전체 총 기간의 순이익이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을 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다면 보유한 ISE 계좌는 해지를 하시고 신규 가입해서 비과세 혜택을 새로 또 받는 것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대로 손실이 더 큰 경우라면은 이렇게 손실이 난 계좌는 만기 때 바로 해지를 하시기보다는 만기를 연장한 다음에 비과세 한도를 채우고 나서 재가입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실 수 있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득이 많이 늘었는지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여부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세요. 먼저 서민형이라던가 농어민형 IS의 가입 조건은 근로소득 5천만 원 그리고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최대 200만 원인데 반해서 이 서민형이라던가 농어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까지인데요. 이 가입 기간 중 소득이 늘어서 더 이상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처음에 설정했던 만기까지는 이 400만 원이라는 이 서민형 비과세 혜택은 유지가 되세요. 하지만 해지를 해서 추후 다시 재가입할 경우에는 소득이 늘어났다면 이 해당 유형의 IS의 계좌는 다시는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소득 요건이라던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여부의 IS의 자격 심사는 IS의 가입 그리고 IS의 만기 연장을 신청할 때 이렇게 딱 두 경우에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새로 재가입할 시점에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일반형으로 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이 소득 요건상 서민형이라던가 이 농어민형 계좌로 처음 개설을 했다면 애당초 계좌를 만드실 때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을 해두시는 게 유리하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여부도 마찬가지로 이 IS의 계좌는 가입일 또는 만기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 동안 한 번이라도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ISA 가입과 ISA 만기 연장이 안 되십니다. 따라서 이 ISA 해지 후 재가입을 하실 경우에는 자격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우려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IS 계좌를 처음 만드실 때 만기를 길게 설정해 두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그 외 몇 가지 만기 해지 관련한 실무적인 질문과 함께 좀 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의무가입 기간인 3년을 채우지 않고 해지를 하게 되시면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아쉽게도 세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시고 일반 과세 15.4%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의무가입 기간 3년을 꼭 다 채우고 나서 해지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만약 아직 만기 전이지만 의무가입 기간 3년은 채우고 해지를 한다면 세제 혜택은 언제든지 중도 해지하시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네, 아닙니다. 만기일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 ISA 계좌가 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만기일 경과 30일 이내에 상품을 매도나 환매 처리해서 현금화 하셔야만 해지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다면 해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금융사마다 조금씩 프로세스는 좀 다르긴 한데요. 대표적으로 삼성증권의 경우 이 ISA 계좌는 세제 상품이기 때문에 온라인 어플이라던가 홈페이지 통해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삼성증권 콜센터 혹은 지점 방문을 통해서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사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유하고 계신 ISA 금융사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그렇다면 해지하고 바로 신규 가입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ISA 계좌를 해지해도 새로운 ISA 계좌를 당일에 바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납입 한도를 다 못 채웠는데 해지해도 될까요? ISA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돈은 최대 연 2천만 원으로 최대 1억 원까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연 2천만 원 한도를 못 채웠다 하더라도 다음 해로 한도가 2월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2021년에 ISA 계좌에 가입을 하고 올해까지 한 푼도 납입하지 못했더라도 3년치 6천만 원을 한꺼번에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하기 전에 이 납입 한도를 최대한 채워서 해지를 하시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십니다. 만기가 지나 해지가 끝난 ISA 계좌는 자동으로 없어질까요? 아니요,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좌 해지로 상품을 매도나 환매를 해서 현금화는 했지만 계좌 폐쇄를 하지 않았다면 계좌번호는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환매나 매도 처리를 다 해도 계좌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좌를 꼭 계속해서 가져가실 수는 있겠지만 이 만기가 지난 ISA 계좌는 신규 상품 매수도 안 되시고 보유와 매도만 가능하세요. 그래서 아예 계좌번호 자체를 삭제를 하시려면 폐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폐쇄 신청은 보통 만기 해지 시에 같이 되시는데 혹시라도 폐쇄 신청을 함께 못 하셨다면은 대표적으로 삼성증권의 경우 계좌 폐쇄는 전용 콜센터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계좌 해지는 바로 해도 될까요? 이 부분도 많이들 질문도 해주시는데요. 계좌 폐쇄는 해지 후에 바로 하시면 좀 안 되세요. 왜냐하면 이 보유했던 상품에 대한 배당금이라던가 이자 등이 기존의 ISA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유했던 상품에 대해서 받아야 될 배당금이라던가 이자 등이 있다면 계좌 폐기는 배당금이나 이자를 받고 나서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받아야 될 배당금이나 이자가 있는데 계좌를 폐쇄했다. 그러면은 지점 방문을 통해서 배당금을 지급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절차가 좀 번거롭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좌 만기 해지 시에 한 번 더 확인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만기 해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만기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해지는 의무가입 기간 3년만 지났다면 언제든지 세제 혜택 받아보면서 해지 가능하시고 또 만기일까지 가져가셨다 해지하신다면 만기일 경과 후 30일 이내 모두 현금화를 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만기 연장은 만기일의 3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을 하셔야만 가능한데요. 만기 연장 시에도 몇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지와 마찬가지로 이 만기 연장을 고려한다면 소득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기 연장 시에 소득이 늘어서 근로소득 5천만 원, 종합소득 3,8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일반형으로 바꿔서 연장이 됩니다. 아까 ISA 자격 검증은 가입 그리고 연장 할 때 딱 2번 심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연장할 때 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서민형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내가 처음에 가입할 때는 비록 서민형이었다 할지라도 연장할 때는 일반형으로 바꿔서 연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제 혜택은 일반형 세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가 됩니다. 이 축소된 한도가 적용되는 시점은 만기를 연장한 시점이 아니라 최초 계약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만기 연장 시에 서민형에서 일반형으로 바뀐다면 서민형 ISA는 만기 연장이 아니라 해지를 해서 서민형 비과세 한도 400만 원을 받으시고 해지 후 새로 일반형으로 재가입을 해서 200만 원 한도를 별도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또 가입은 물론 만기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계좌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내가 만약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다면 만기까지 보유했다가 해지를 하시고 추후 자격요건 충족 시에 재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 가입 기간 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다 하시더라도 비과세라던가 이 분리과세 혜택은 계속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의무가입기가 3년만 지났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 상관없이 해지를 하시더라도 세제 혜택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기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증권사마다 조금은 프로세스가 상이한데요. 삼성증권의 경우 모바일 어플로는 연장 신청이 안 되시고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전용 콜센터나 지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만기 연장 신청은 몇 년까지 가능한지 이 부분도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이것도 증권사마다 조금은 다르세요. 삼성증권의 경우 만기 연장은 1년 단위로 최대 90년까지 횟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고요. 또 어떤 증권사는 999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증권사에 확인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만기 연장을 깜빡하신 경우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기 경과 후 30일 이내 상품을 매도나 환매를 해서 현금화해서 세제 혜택을 받거나 또는 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세제 혜택을 받으시면 되세요. 만기 연장을 하지 않고 만기가 경과된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상품을 매도나 환매만 하시면 되는데요. 단 이때 상품 매도나 환매 금액이 입금되는 날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모두 다 현금화가 되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연금 전환은 만기 경과 후 60일 이내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연금 전환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종목을 매도해서 현금화가 됐는데 ISA 계좌는 자동으로 없어질까요? 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좌 폐쇄를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계좌번호는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폐쇄 신청도 증권사마다 조금은 프로세스가 다르지만 전용 콜센터라던가 아니면은 지점 방문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받아야 될 배당금이라던가 이자 등이 있다면 다 받고 나서 계좌 폐쇄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만기 해지와 만기 연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ISA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키워드죠. ISA 활용법의 하이라이트인 이 ISA의 연금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가입자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만 채웠다면 이 만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연금 저축이나 IRP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어떤 혜택이 있길래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하는 건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ISA 대비 낮은 세율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연금 계좌의 납입 한도가 늘어난다는 점인데요.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연금 계좌의 총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간 9천만 원까지입니다. 이때 이 ISA 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을 하면은 전환된 입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를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연 900만 원에 이 300만 원까지 더해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매년 연말이 되면은 우리 직장인분들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조금이라도 되돌려받기 위해서 연말정산에 힘쓰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ISA 자금을 연금 전환한다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직장인의 경우 최대 49만 5천 원, 그리고 5,500만 원을 초과한 직장인이라면 최대 39만 6천 원까지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ISA 대비 낮은 세율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연금으로 전환을 하는데요. 연금 계좌의 대표적인 혜택이죠. 바로 이 낮은 과세율의 연금 소득세입니다. ISA 계좌는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일반 계좌인 15.4%에 비해서는 저렴한 세율이지만 이 ISA 자금을 연금 계좌로 전환해서 향후 연금으로 수령을 할 경우 3.3에서 5.5%의 낮은 연금 소득세로 세금 부담을 확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금 전환을 고려를 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납입 한도가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연금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연 최대 한도는 연금 저축과 IRP를 합쳐서 총 1,800만 원까지입니다. 노후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납입을 하고 싶어도 연 1,800만 원을 넘으면 더 이상 납입하지 못하죠. 하지만 이 ISA 자금을 연금으로 전환한다면 이 전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ISA 연금 전환은 이 연금 계좌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 원을 초과해서 연금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최소 의무가입 기간이 3년마다 연금 전환을 하셔서 추가적인 세액공제나 저율과세 혜택을 누리시는 게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ISA 연금 전환에 관련된 꿀팁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연금 전환 전에 추가 납입으로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받는 건데요.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까지죠. 하지만 2천만 원을 다 못 채웠더라도 다음 해로 2월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3년차 ISA 가입자라면 최대 6천만 원까지 한 번에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금 전환 시에 추가적인 세액 공제는 전환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세액 공제 목적으로 연금 전환을 고려를 하신다면 이 3천만 원에 맞춰서 한 번에 납입을 하시고 전환도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 연금 전환을 위해서 ISA를 해지를 하신 경우에 가입 조건만 충족이 됐다면 ISA를 바로 당일날이라도 재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금 전환 전에 올해 납입한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ISA를 재가입하면 올해 또다시 2천만 원의 납입 한도가 다시 생성이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최소 의무가입 기간이 3년입니다. ISA 연금 전환은 전환할 때 딱 한 번 300만 원 한도의 10%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년마다 ISA 계좌의 가입과 해지 그리고 연금 전환까지 반복하면은 절세와 노후 준비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ISA 연금 전환을 고려를 하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ISA의 만기 자금을 어떻게 연금으로 전환을 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ISA 계좌 내에 있는 상품은 전체 매도나 환매해서 현금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연금 전환 시에도 ISA 만기 해지 때처럼 보유 상품을 매도나 환매해서 현금화가 완료된 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다 현금화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지 때처럼 연금 전환 신청도 금융사마다 조금은 프로세스가 다르지만 삼성증권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전용 콜센터나 지점 방문을 해서 매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연금 전환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ISA 해지로 현금화가 완료됐다면 이제부터 연금 전환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어느 연금 계좌로 또 얼마를 전환할지를 미리 정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금 전환 신청은 해지와 마찬가지로 콜센터 혹은 지점 방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해지 금액을 바로 연금 전환할 계획이라면 해지할 때 ISA 계좌 해지 후에 연금 전환 신청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해지와 함께 연금 전환 신청이 가능하게 해주고요. 만약에 해지를 먼저 하고 나중에 연금 전환을 따로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콜센터나 지점 방문해서 전환 신청을 별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연금 계좌로 신청 금액이 입금되는 단계입니다. 연금 전환 시에 같은 금융사의 연금 계좌로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위탁종합 계좌라고 하죠. 일반 계좌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도 바로 연금 계좌로 입금이 되세요. 하지만 타사 연금 계좌로 입금을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ISA 해지 금액을 일반 계좌로 입금해 주기 때문에 이 타사 연금 계좌로 이체나 전환 신청을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의 ISA 계좌를 미래에셋증권 연금저축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라면 이 삼성증권의 ISA 해지 금액은 삼성증권의 일반 계좌, 그러니까 일반 위탁종합 계좌로 입금이 되고요. 삼성증권 일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미래에셋증권의 일반 계좌로 이체를 하시고 이 미래에셋 일반 계좌로 이체된 자금을 미래에셋증권의 연금 계좌로 연금 전환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연금 전환 신청은 미래에셋 콜센터나 지점 방문도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환 신청을 해서 돈이 들어왔다면 신청된 금액이 또 입금된 금액이랑 맞는지 확인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만기일로부터 입금되기까지가 반드시 모두 다 60일 이내에 완료가 되어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ISA 계좌 폐쇄를 진행을 해주셔야겠죠. ISA 해지 시에 계좌 폐쇄까지 한 번에 처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ISA를 해지를 했더라도 계좌 폐쇄를 하지 않는 한 ISA 계좌번호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남겨진 ISA 계좌는 별도로 따로 폐쇄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때 들어올 배당금이나 이자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ISA 연금 전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무적인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SA 해지당일 재가입 가능할까요? 네, 가입 조건만 충족되신다면 당일 계약 해지, 계좌 폐쇄 시 재가입 바로 가능하십니다. 직전 3개년 이내에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인데 연금계좌 전환 납입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ISA 연금 전환은 금융소득 종합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 과세 기간 중 한 해 이상 금융소득 종합 과세에 해당한다면 나중에 ISA를 새로 재가입할 때 안 되시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가입 시 설정한 만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3년만 지나면 연금 전환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가입 시 설정한 만기와 관계없이 가입 후 의무 가입 기간이 3년만 지났다면 연금 전환 가능합니다. 연금 전환 시 연금 계좌로 전액이 아닌 일부만 여러 차례 나눠서 전환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연금 계좌로 전환하는 거에는 횟수 제한은 전혀 없으세요. 다만 이 일부만 연금 전환을 하시더라도 ISA 계좌는 전체 보유 상품 매도해서 전액 현금화를 하셔야만 연금 전환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 ISA 현재 5천만 원이 있는데 이 중 3천만 원만 연금 계좌로 전환을 하고 싶다 하시더라도 이 3천만 원만큼만 매도나 현금화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ISA 연금 전환은 ISA를 해지를 해서 계좌 내에 있는 전체 보유 상품을 매도 후에 현금화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 현금화를 해서 3천만 원은 연금 계좌로 전환을 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일반 위탁 종합 계좌로 입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의무가입 기간 3년만 지났다면 만기 전에 연금 전환을 위해서 중도 해지하셨더라도 ISA 세제 혜택은 동일하게 부여가 됩니다. 가입한 ISA 만기가 지난 후에도 연금 전환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전환 그리고 입금 확인까지 모두가 완료가 되어야 된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ISA 해지 금액을 연금 전환할 계좌로 바로 입금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ISA 해지 자금은 다른 일반 위탁 계좌로 받으셨다가 60일 이내에 전환하실 연금 계좌로 연금 전환하실 금액만큼만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입금 역시 한 번에 하셔도 되시고 여러 차례 나눠서 일부만도 가능하십니다. 연금 전환 후 향후 연금 수령 시 ISA의 연금 전환 금액은 모두 연금 소득세로 부과하나요? 아닙니다. ISA 연금 전환 금액 중에서 세액공제 한도 최대 300만 원까지를 초과해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 소득세 없이 비과세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 그리고 연금 전환 이후에 운용된 수익금은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로 부과가 됩니다. ISA 연금 전환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도 많이들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ISA 연금 전환은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전환한 금액의 10%를 연금 전환 시 딱 한 번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공제를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그냥 두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한도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죠. 이 세액공제 한도를 넘어서 낸 납입금은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세요. 이렇게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납입금은 연금 수령 시 비과세로 세금을 전혀 매기지 않고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 수령 때까지 두시면 비과세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납입 연도 전환 특혜를 활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연금 수령 시까지 좀 기다리시기 힘드시다면 납입금 전환 특례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인데요. 쉽게 말해서 지난해 넣은 납입금을 올해 넣은 걸로 인정받아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겁니다. 단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라는 거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ISA 연금 전환 금액을 모두 세액공제 받을 때까지 매년 따로 해당 금융사에 직접 콜센터나 지점 방문을 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ISA 연금 전환을 끝으로 ISA 만기자금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